아쉽네. 이제부터 좀 가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녁엔 좀 이제 좀 살짝 추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뭐 또 더울 수도 있겠지, 또 내일부터. 마치 한국 증시처럼. 오늘 코스피 지수가 6,600까지 올라갔다가 6,500대로 왔는데, 거의 5%까지 오를 뻔했죠. 폭등했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는데,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기 또 많이 올랐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렇죠? 뭐 거의 3조 가까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돌아온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코스피로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또 뭐 저렇게 사다가 또 내일 또 파는 것이냐. 어제는 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샀다 팔았다 그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참 뭐 증시 각도기도 그렇고, 주식에 이제 주식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부터 대세 상승이다. 아니다. 뭐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주식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들어올 때냐라고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 증시는 잠재적인 우상향으로 간다. 하지만 다른 나라 증시는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게 이제 현재 상태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제 미국 증시하고 거의 이제 맥을 같이 했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로. 근데 이제 일본도 어느 순간부터 한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한국이 좀 폭락하면 일본도 폭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완전히 얘기한 동일하지 않더라도 패턴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일본 증시가 한국을 따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란 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디커플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미국 증시에. 그럼 왜 미국 증시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느냐? 어제는 분명히 미국 증시가 떨어졌었는데도 오늘 한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는 조금 올랐습니다. 일본은 조금 오르고 한국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보면은 뭡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뭐 한국 증시만 유독 오늘 오를 이유는 뭐 있었냐?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싱가포르에서 뭐 한국 증시를 살려고 했다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한국 증시를 살려고 들어왔다. 뭐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뭐 삼성전자를 사러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영국하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싱가포르도 있고 심지어 중국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코스피가 폭등을 하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코스피가 폭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인데, 그 이유를 진짜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뭘 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미국 증시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한국 증시는 왜 올라?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또 올랐다고 해도 한국 증시가 또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냐? 더더군다나 국제정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눈이 봉사면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후각, 촉각, 귀, 청각,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인 environment, 배경적인 측면을 보고 이제 해야지. 눈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거의 지금 불확실성인 상황에서 계속 눈으로만 몰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야모토 무사시가 했던 얘기처럼 오각을 다 써야 된다, 오감을. 오감을 다 써야지 상대를 이길 수 있다.
귀도 써야 되고 눈도 써야 되고 코 다 써야 된다. 촉각 쓰고 다 써야 된다.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왜 들어왔을까라는 개념보다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완전히 불확실적인 상황이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은 인위적으로 환율을 누르고 있는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제가 자꾸 환율 얘기를 근래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환율이나 일본 환율은 지금 상당히 평가절하돼야 될 입장이에요. 네. 일본 다카이치도 그렇고 한국의 이재명도 그렇고 포퓰리즘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일본도 어떻게 보면 우파 정권인데도 뭐 70년 자민당이 우파라 그러지만 엄청난 포퓰리즘이에요. 네. 뭐 정부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치가 돼 있어서 우리가 우파라 그러는 거지. 일본의 어떤 그 재정 소위 자립도라든지 정부의 부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좌파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네,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도 한국 우파들도 일본 우파를 잘 봐야 되는 게 일본 재정 자립도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본 우파가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네. 거기야말로 정말 방만하기 그지 없어요. 네. 방만하기 거의 민주당 한 더블 더불어 더블 민주당이야 거의 우리나라. 지금 뭐 제대로 이제 금리를 제대로 못 올려 지금은. 네. 금리 올리면 또 부채가 늘어날까봐. 지금 박종훈의 지식한방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분도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엔화 얘기할 때 엔화의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일본 정부의 부채 때문이다. 아주 그냥 그거 노래를 부르는데 저처럼 약간 다극적인 시선에서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경쾌해가지고 들을만은 한데 내용으로 보면은 뭐 청년님만큼 이게 다각적이진 않지.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은 원화하고 엔화 자체의 어떤 지금 그 상태가 베이스가 매우 안 좋다. 일단 정부가 긴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뭔가 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돈을 찍어내든 아니면 돈을 뭐 어떻게 뭐 풀든 뭐 채권을 발행하든 뭐든 정부가 계속적으로 뭔가 약속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 돈을 찍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정도의 그 막강한 힘, 예를 들면 뭐 한국한테 뭐 얼마 내라, 일본한테 얼마 내라, 대구한테 얼마 내라 이렇게 하면서 자국 국가의 지폐를 찍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국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돈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지 않은 나라란 말이야. 그나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저리로 고가치, 엔고라 그러죠? 예, 가치가 높은 엔을 전 세계에 뿌려서 나름대로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목에 힘을 딱 주면서 전 세계 그 헤지 펀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땐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거가 다야. 예, 그거가 답니다. 그러니까 엔 고가 되고 금리가 저리가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정부의 부채를 갚아주고 있는 꼴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엔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지탱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한국도 일본처럼 그렇게 큰 정부, 우리가 큰 정부라는 게 따로 없어요. 빚만 잊으면 큰 정부야. 빚만 잊으면 큰 정부입니다. 그 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희생을 안 하려면 지금 당장 좀 힘들더라도 정부가 자꾸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됩니다. 정부가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다 돈이야.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자꾸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정부한테 뭘 자꾸 해달라고 하면 할수록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건 한 번이지만
내가 한 번 요구하면 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숟갈씩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한 숟갈 딱 이렇게 먹으면 내 뒤에 있는 저 끝에 있는 100명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다 한 숟갈씩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밥그릇에 있는 그 밥그릇에 쌀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 운동장 끝까지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숟갈씩 먹으면 그게 나만 하겠어요? 응? 근데 그걸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시일반으로 밥을 모아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정부라는 그 밥그릇 안에 있는 쌀은 내가 보기에는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눠 먹으려면 그냥 한강물에 돌 던지기야. 그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개혁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게 일본인 거예요. 일본인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어디 하나 건실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도 사실은 바이든 정부까지는 그래 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실패인 거야.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정부가 다 실패를 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균형 재정을 못 맞추고 계속 어떻게 보면 빚을 발행해가지고 그 빚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안주면서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지금 위세를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됐든 심지어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뭘 대단한 걸 같은 걸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빚이야.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뭐 통닭을 막 두세 마리씩 막 들고 와가지고 야 먹어라 하면서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데 그 돈도 다 빚이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내일 등록금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통닭을 맛있게 먹었는데 학비가 없는 거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전 지구적으로 모든 정부가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거야. 전 지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활하게 외국인이 국가 대 국가로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의 뭐가 안 생긴다? 여유가 안 생기는 거야. 왜? 전 지구적으로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빚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빚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거품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돈 벌려고 돌아다니는 헤지펀드들도 잘못 들어갔다가는 거기가 다 수렁이야, 수렁. 빚이 많은 마켓에 들어갔다가는 다 수렁이야. 거품이 엄청 끼어 있는 거지. 응? 한국도 이번에 주식이 폭락한 이유가 뭐예요? 정부가 아니라 개인에도 엄청나게 많은 레버리지, 즉 부채를 안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국인도 돈 못 벌고 외국인도 한국 주식 샀다가 폭락해가지고 겁먹고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응? 지금 외국인도 한국 증시에 들어오기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주저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이라는 것이 저게 지금 내가 들어가기에 저게 괜찮은 거야? 앞으로 저게 장래성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왜? 기업들은 좋아. 기업들은 좋은데 그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현금들이 과연 양질의 현금이냐는 거지. 결국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부채로 돼 있고 또 현금 자체가 나오는 진정 현금도 결국은 다 정부에서 몰아다 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코인을 나눠주든 뭐 지역화폐를 나눠주든 뭐 이런 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오늘 내가 주식이 좀 떨었다 해도 다음 달에 내가 또 급여가 또 딱 넉넉하게 들어오는 사람들,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돼 있는 사람들은 주식이 떨어졌다 해도 주식을 팔지 않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말 주식이 폭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빚으로 산 사람들은 한번 그걸 잃어버리면 다음에 그걸 또 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 종잣돈이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또 사? 근데 내가 안정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요번에 좀 떨어졌다 그러고 내일 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러죠? 계속 내가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놨던 사람들은 주식값이 떨어지면 더 좋은 거야. 마치 제가 지금 일본 원 환율이 지금 계속 내려가도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싼 달러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이 뭐냐면, 국민 자체가 되게 건실한 소득 구조를 갖고 있으면 돼. 근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어, 지금. 네. 특히 2030들이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맨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또
굳이 뭐 내가 주식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뭐 리스크를 걸 만큼의 그런 절박함이 없고, 굳이 뭐 주식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이 있고. 아니 뭐 부동산도 많고 현금도 많은데 내가 굳이 뭐 리스크 많은 주식에 돈 넣어가지고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리스크를 즐기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야. 예. 한쪽으로 리스크를 질 만큼의 돈이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빼고 모두 다 외국인이에요. 예.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이 좋을 것 같으면 사겠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이 좋으면 사겠지. 근데 전 국민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다, 소득 자체가 되게 불안한 상황이고,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몰리는 미국 아니고서는 로컬 컨트리 같은 이런 어떤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돈이 몰려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지금 보니까 유럽 증시가 되게 꾸준하게 오르더라고요. 유럽 증시가 차라리 꾸준하게 올라. 왜 꾸준하게 오를까? 유럽은 기본적으로 기복이 별로 없어요. 네. 폭락도 없고 폭등도 없어. 오히려 유럽 증시가 그냥 기본적으로 오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왜? 거긴 또 뭐가 있냐면, 유럽은 약간 뭐가 있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문재인 때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 외에는 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잘 없어.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잘 안 만들다 보니까 비용 구조는 엄청난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약간 안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겠죠. 근데 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유럽 상황은 뭐냐면, 기업이 돈 버는 데가 없어요. 기업이 돈 버는 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기존에 먹고 사는 걸로 근근히 먹고 살면서 그냥 어떤 소득주도 성장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주식값을 올리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터키처럼 아예 그냥 나라에서 완전히 그냥 금리를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게 뭐 올려도, 금리를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막 가지고 막 주식을 폭등시키고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이래. 터키 같은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제가 사실은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기반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유화 독존하면서 그나마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그나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쭉 올랐던 이유는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가 또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AI.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맥락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주식이 어느 정도 올랐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은 많은 회의론에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AI로 갔던 회사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긴가민가한 거야, 지금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러면서.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돈도 회수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 여기 되게 꺼려지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전파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반도체 그 기업들인데 이런 데도 과연 이게 내년 후년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회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해서 반짝 오른다 해서 이게 갑자기 뭐 폭등할지 그것도 또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팔지 말고,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절반 정도는 현금화 시켜라. 그래서 폭락을 좀 면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좀 있다고 하면은 뭐 굳이 있는 걸 뭐 제가 봤을 때 매도한다기보다는 뭐 조금씩 현금을 만들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넣지 말아라. 주식을 더 넣지 말아라. 여기서 뭘 더 사고 이러지는 절대 말아라. 지금 외국인이 들어올 때만 조금씩 파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그냥 다 팔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주식을 더 넣지 말아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각자들이 외국인들도 이유가 있어. 주식을 사는 이유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다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우상향적으로 주식
주식을 사줄 만한 주체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다. 한국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14,700원짜리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